네, G4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직무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바로 홍보직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약간 마케팅, 광고 쪽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우리가 거기에 약간 포커싱을 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브랜드 전략 및 언론 홍보 업무를 위해서 대내외 무엇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PR이라고 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특성 및 소개. 제가 한화그룹에 있는 채용 사이트에 있는 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브랜드 전략 업무. 회사의 브랜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하는 직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광고이긴 한데 아니면 신문에서 보는 광고이긴 한데 이것이 해당 제품을 무엇인가 그냥 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강산 푸르게 아니면은 뭐 삼성 뭐 현대차 등등의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광고 홍보 문구 같은 걸 좀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경제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기자가 작성한다라기보다는 각 기업별로 있는 홍보팀에서 작성한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브랜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는 조금 더 괜찮은 브랜드구나. 요즘의 트렌드랑 조금 빗대어서 얘기해 볼까요? 요즘 우리들은요, 요즘 소비자들은 그냥 소비하지 않는데요. 바로 착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소비하는 이 기업이,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기업이 과연 윤리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전엔 상품만 만들어서 그냥 판매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 브랜드 자체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것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홍보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캠페인 한다. 또 소비자가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접점에서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바로 이것이 약간 좀 마케팅과는 좀 다른 거죠. 언론 홍보 업무는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부정적 여론 최소화를 위한 대언론 관리 및 PR 활동을 수행한다. 여러분들이 시사 고발 추적 프로그램 보면 어때요? 해당 기업의 어떤 오너라든지 해당 기업의 CEO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기업으로 막 찾아가잖아요. 그럼 누가 다 대응합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팀, 홍보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입기 위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해 그렇게 좀 애쓰는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홍보팀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사에다 이런 보도자료 작성해서 배포하고요. 각종 뉴스 모니터링 혹시나 우리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리스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이랑 긍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대언론 리스크를 관리한다. 홍보팀이 일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요. 무엇입니까? 나한테 야 니네 회사 좀 무슨 일이 있던데 그거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사람이 일 잘한다는 그런 평가받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업 성공에 필요한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광고, ATL, BTL, 디지털 등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고 문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ATL, BTL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ATL은요,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거시적인 채널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일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통 홍보 쪽에 이게 많이 쓰여요. 단점은 무엇입니까? 제작과 집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크다 보니까 준수해야 될 수준, 제약도 많습니다. 또 가장 치명적인 건 뭡니까? 과연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캠페인들을 집행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좀 효과 확인의 어려움이 있고요. BTL, 이거는 조금 더 타겟팅, 세분화된 겁니다. 소규모 타겟 세분화 전달해서 또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메시지에 대한 제약이 좀 낮고요.
재구매를 유도한다거나 충성 고객 만들기에 적합하고 비교적 저렴한 예산. 대신에 낮은 파급력, 광범위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TL이 우리가 지금 홍보에서 얘기하는 쪽을 좀 많이 차용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 수많은 SNS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광고, 타겟화된 마케팅은 BTL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단어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세부적으로는 브랜딩 활동,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기업 가치 제고 및 보도자료 작성한다. 미디어 노출 채널의 다원화, 사내 홍보, 외부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고객 밀착형 마케팅, 임직원 홍보 교육,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통 홍보팀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랑 홍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가장 좀 쉽게 나와 있는 블로그를 제가 출처 밝힙니다. 광고 생각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제가 좀 글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광고. 광고는요, 심플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광고주가 돈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거 사세요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 저 포인트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내는 게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는 이처럼 매출 증진이라는 뚜렷한 목적 아래 전개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구한테 팔 것이냐,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강사들, 아니면 학생들, 이렇게 해서 타겟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타깃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제품을 파는데 상류층한테 판다? 그러면은 가성비가 아니죠. 바로 고품격 프리미엄이죠. 잠깐만 다른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자, 대형 오프라인 유통 매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백화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대형 마트가 있겠죠. 그런데 둘 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전략을 만들어내죠. 가만히 살펴보세요. 백화점에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전략과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전략이 조금 상이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우리의 타겟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가성비, 이런 관점으로 광고 전략을 펼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그런 타겟에 딱 맞게 하는 부분이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STP,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냐?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 필요하죠.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수리력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는 무엇일까요? 조금 결이 다르대요. 우선 홍보는 광고와 달리 매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쓴다는 것을 1차원적으로 광고라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삼성 기사가 나왔네, 현대차 기사가 나왔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매체 비용이 아니니까 이걸 홍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 목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상승과 같은 직접적인 판매에 어떻게든지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홍보는 당장 매출 안 올라도 돼. 여러분들이 우리 강산 푸르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문구를 들었을 때 내가 꼭 그 회사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납니까? 아니죠. 장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 즉 광고는 보자마자 사게끔 만들고, 홍보는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둔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광고와 달리 타겟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대중에 의해서 스스로 전파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홍보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타겟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중입니다. 대중의 감성과 지금의 사회적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홍보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요. 저는 정책 블로그를 한번 좀 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수정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문구를 봤을 때는 되게 딱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글로써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포스터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 PR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대중의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 대중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구나.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갈까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장 대중의 감성을 읽기 쉬운 게
그때 유행하는 가요, 노래 같은 거 있겠죠. 그때 유행하는 어떤 코미디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차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릴게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생과일 주스 전문점이 있어요. 어떤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생각나죠?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아이템이 좋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는 가맹점이 30개도 되지 않는 아주 영세한 프랜차이즈였대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원, 가격 되게 중요하죠. 대용량, 1,500원인데 이만큼 주네. 그 다음에 생과일이래요. 그 다음에 소형 창업 등의 이슈를 내세우며 언론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그 다음 줄에 있죠. 지금 장기적인 경기 불황, 침체에 있잖아. 그리고 커피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어. 사람들이 커피 말고 다른 음료는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커피 한 잔에 뭐 4, 5천 원 밥값에가 육박하니까 너무 비싸다. 가격을 조금 낮출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 프랜차이즈 창업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뭔가를 하고 싶고 음료 시장에 도전하고 싶은데 있어서의 다양한 제약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야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라는 관점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우리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럼 이걸 제대로 한번 소구해 보자. 그 전략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도 낮고요. 그다음에 음료 가격도 싸고요. 그다음 많이 드리고요. 등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략을 핀 결과 가맹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화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이 브랜드가 성장한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홍보, 치밀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홍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이처럼 홍보와 마케팅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홍보가 조금 더 상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업은요, 기업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 이 제품 좋으니까 사십시오,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지? 처음 들어보는데?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이런 회사들은요, 단순한 단계적인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가 어떠한 브랜드, 업력,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씩 얘기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안마의자 아시죠? 안마의자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다섯 글자의 브랜드 아시죠? 처음에 안마의자가 나왔을 때 이 브랜드는 생뚱맞은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마의자 하면 다 그 브랜드를 생각하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가 이 안마의자 좋으니까 이거 사십시오, 사십시오 이런 것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격투기 선수를 씀으로 광고 모델로 씀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각 새벽마다 배송해주는 그 업체 예전에 광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탑 탤런트 전지현 씨가 나와서 막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브랜드 이런 유명인이 광고하네? 그게 뭐예요? 그 제품을 뭐 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 자체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들어가는 브랜드,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인식시켜야 돼? 갑자기 또 배달이 생각나네요. 배달해 주는데 거기 유승용 배우가 나와서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초반에 이 상품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유명인을 많이 쓰죠.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람을 많이 씀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다에 광고 쪽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어떤 때는 홍보가 조금 더, 어떤 때는 마케팅이 조금 더 상위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 홍보, 마케팅에 대한 그런 우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 멘토링 있다에서 또 여러분들 같이 보면 좋을 기사 있어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PR 업무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이해하자. 자, PR, 퍼블릭 릴레이션십이죠. 한국어로 하면 홍보라고 합니다. 약간의 또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갖고 오진 않았어요. 홍보라는 의미는 생각보다 한정적이다. 회사 일과 관련해서 언론을 관리하는 업무를 일반적인 의미로 홍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가 우리가 어떤 브랜드 구축이라고 한다는 부분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언론을 관리한다. 즉, TV, 신문, 잡지 등의 우리 회사의 이슈를 노출하거나 막 노출시켜야 돼요. 지금 음료 시장이 뭐 뜰 것 같아. 새로운 음료가 나왔어. 그럼 음료하면 우리지
라고 얘기해서 어떤 그런 쪽에 뭔가 노출시켜야 되고 아니면 야, 이거 좀 뭔가 좀 차단해야 되겠다. 지금 어떤 이슈가 터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언론사 소통 업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즌이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금 무역 규제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계 기업에 있는 홍보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 지금 막 홍보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노출을 더 시킬 거냐, 억제를 할 거냐 다 홍보 담당자의 역할이겠죠. 그럼 뭐예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겠죠. 신제품을 위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해당 뉴스를 언론사에 노출시키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 회사 자체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있어서 어떤 위협적인 조건들이 있었을 때 기자들한테 그런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업무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보시면 언론사마다 약간의 논조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A라고 하는 언론사는 야 큰일 났다. 일본한테 그런 핵심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제공받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뭔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B라고 하는 언론사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충분히 우리 자생력 갖출 수 있다. 조금 더 롱텀으로 보고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뭘 찾아보자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논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누가 하는 것이냐? 저 홍보팀이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빨리 무엇인가 재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도 필요할 거고요. 아니다. 그럼 뭐 회사가 망하는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 방어하고 있다의 논조도 필요하겠죠. 이런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홍보 직무에 필요한 건 그래서 무엇이에요?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슈에 대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사보를 제작하는 것도 홍보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상 홍보팀도요. 거의 뭐 신입을 뽑아다가 이렇게 육성을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회사,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 그다음에 외부적인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급과 연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경력자분들 외부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새롭게 직무를 전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본 홍보팀의 모습도 굉장히 많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사의 입장을 또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도 조금 무거워야 될 것 같고요. 포커페이스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체력도 되게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모습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통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은 브랜드 매니저 아니면 마케팅 기획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야, 우리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인식 갖고 이런 거 사실 재밌잖아요. 그런데 홍보팀은 뭐예요?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미디어 리스크 매니지먼트. 야, 이런 이슈가 터졌어. 지금 무엇인가 안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RM 쪽이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쪽을 좀 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뭐 홍보팀 뭐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는 회사 아니면 붙어 있는 회사 대다수가 좀 많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좀 같은 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홍보 업무와 온라인 홍보 업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 업무를 하시게 된다면 아까 정책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것들하기보단 다 모바일, SNS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업무가 훨씬 더 많이 접하실 겁니다. 온라인 홍보는 보통 키워드, 그다음에 리타겟 배너,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리타겟 배너 광고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미지화된 배너를 온라인 곳곳에다가 노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뭐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인터넷 착 보면은 그런 배너 같은 거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리타겟 배너라고 얘기하고요. 블로그는 무엇입니까? 참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업에서 내놓는 것들이 이제 못 믿겠다라고 해서 소위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죠. 진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작성한 후기라든지 이런 걸 보고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이 블로그죠. 근데 블로그도 요즘 워낙에 좀 많이 상업화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블로그도 잘 안 믿죠. 즉 이것은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자기네 얘기들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날 것의 느낌. 내가 진짜 저걸 알고 싶은데 제대로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팀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홍보 전문가가 될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일까 생각하시고 하나, 두 개 정도의 어떤 제언 사항 같은 거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블로그고요. 언론 홍보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해서 언론사 배포하고 게재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온라인 영역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키워드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키워드 분석법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떤 업종, 브랜드, 아이템에 어떤 키워드가 가장 적합하겠는가? 우리가 들어가서 SNS 채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텐데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들어오냐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부합된 키워드, 어느 소비층이 주로 찾는 키워드, 여러분들 취업 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칩보 코디,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해야 우리 칩보 코디가 나올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홍보 담당자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키워드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나라는 또 워낙에 잘 돼 있잖아요. 뭐 딱 치면 연관 검색어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로부터 출발하면 된다라고 하는 현직자의 제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홍보 대행사들과 일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기존까지 이분이 하셨던 업무는 SNS, 블로그 같은 바이럴, 모바일, 뭐 PPL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모바일 쪽이랑 PPL 영역에서 좀 해달라고 수주를 받았대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다른 쪽 언론 홍보 영역도 부탁한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하나도 주고 두 개도 주고 세 개도 주니까 가격 좀 깎아줘 라고 하면 깎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래업체를 많이 나누면 또 그 원래 정가를 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해오던 일이 아니라 저는 언론 홍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내가 못한다고 얘기한다? 홍보업계는 클라이언트가 원한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원치 않아도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의 홍보팀에서 하는 일과 이런 홍보팀에서 수주를 줘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홍보 대행사 쪽의 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홍보 대행사 쪽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많이 배우기는 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홍보 대행사 쪽에서 일하시다가 대기업 홍보팀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 프로세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볼게요. 일반 회사 홍보팀의 업무는 이런 걸 합니다. 우리 회사의 특별 이슈에 대해서 야 특정점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기업을 다니는 분들만 아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홍보대행사에서 야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분석해봐서 해봐라.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타겟, 소구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특장점, 강조할 점 정림이 전달해야죠. 누구한테? 대행사한테. 누구한테? 기자한테.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 기자 미팅 하겠죠. 기자와의 관계 유지, 인맥 넓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자 초청에 사내 투어 행사 기획 및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 대행사는 무엇일까요? 갑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그런 그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고요. 기자들한테 전달한다. 또 갑사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그런 것들 보도자료 모니터링 하고요. 그다음에 기사 수집한다. 또 직접적인 초청회 아까 얘기했던 사내 투어 같은 거 기획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한다. 또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전략 수립 및 실행. 굉장히 많은 분야 쪽에 있어서의 실행 업무를 좀 담당하고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경력을 쌓아서 업력을 쌓아서 해당 고객사 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 홍보팀을 딱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근데 난 진짜 홍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행사 쪽에서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거기서 직접적인 필드에서 뛰신 다음에 이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커리어 패스 갈까요?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주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습득해서 처리하게 되면 회사의 당연한 재무 정보 알 수 있겠죠. 시설, 투자, 지배 구조 등 중요 사실을 유관된 부서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홍보팀은 뭐예요?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미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회사의 각 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주요한 대회,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또한 재경, 기획, 법무, IR 등과 밀접한 업무적 연관성이 있고 산업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네요. 대내외 고객의 니즈 및 성향, 최신 트렌드, 현황, 시장 상황 등을 누구보다도 빨리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인지하기 때문에 시사점 발굴한다. 그래서 개인의 성취감이 높고 업무 능력의 발전 속도가 빠른 편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도는 굉장하실 겁니다. 자, 광고, 브랜드, 홍보, 마케팅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커리어 패스로도 나갈 수 있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기업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었는데 보통 이제 광고나 신문방송 쪽, 언론 홍보 쪽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가고요. 역시 또 비즈니스적인 면이니까 경영학이신 분들도 많이 갑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브랜드, 마케팅,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도. 마케팅에서 아까 봤었던 뭐 STP, 그다음에 뭐 포피,
그다음에 홍보에서 아까 봤었던 뭐 ATL, BTL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는 저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프레젠테이션, 실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확률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은 문서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MS 오피스 활용 능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될 거고요. 설명도 해야 될 거고요. 설득도 하셔야 될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할 것 같고요. 협상 능력. 예. 여러분들과 만나는 대외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면 좋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뭘 하면 좋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다른 보도 자료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썼을까를 고민하시고 작성하는 부분. 또 홍보 전략을 세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홍보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해서 모든 히스토리를 인지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브랜드 전략 및 언론 홍보 업무를 하는 우리 홍보팀의 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과 어떤 부분이 좀 구분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고요. 홍보팀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은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브랜드, 특히 그 다음에 어떤 대외적인 이슈를 잘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